지난 2019년 경기도의 한 도시에 대단지 상가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도심 한복판 좋은 자리에 들어서 인근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 내에 물이 점점 차오르더니 순식간에 물바다가 됩니다. 네? 화장실 안에 그게 한가해요.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 내부도 있어요. 여기 예. 엘리베이터도 다 물이네. 이거 예. 심각하네요. 지자체의 준공 허가 후 겨우 석 달 만에 건물 곳곳에 누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데요. 이 신축 건물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시흥의 한 쇼핑몰인데요. 사람들이 북적여야 될 토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게조차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어진 지 2년째, 업체들이 모여 한창 영업을 해야 할 때지만 전체 상가 중 약 30% 정도의 업체들만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엔 관공서와 이 공동주택들이 들어서 누가 봐도 목 좋은 상가 건물. 그런데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상가 입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상가가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진 상가 같지만 안에 아직 그 하자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입점자들이 지금 많이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계약 전부터 이목을 끌었던 해당 건물. 건물의 위치도 좋았지만 보다 믿을 수 있었던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행사에서 분양을 진행하면서 저희들한테 홍보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1번으로 써놓은 게 건설이죠. 잘 알려진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다는 것을 믿고 계약 후 입점했지만 계속 발견되는 하자는 곧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네네. 약사님이 자꾸 물 들어서 찼다 그러길래 와봤더니 물이 차가지고요. 네네. 저 안에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입주자들은 입주 당시부터 배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입점자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비만 오면 워터파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역시 2년이 지난 지금도 네, 비 오고 나면 바로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종종 쓰고는 하는데요. 네. 이유가 물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길이 여기라고 합니다. 비나 눈이 올 때마다 배수가 걱정돼 밤새 보초를 서듯 상가를 찾는다는 입주민들. 그들은 이렇게 배수가 안 된 이유엔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선형 구조로 설계된 건물인데 경사가 낮은 부분에 배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요. 준공 후 작은 물바지 2개로 보수했지만 아직도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새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저 위에 물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마감을 청테이프로 해놨습니다. 물 계속 떨어지네. 네, 누수뿐만이 아니라 건물 바닥 곳곳에 떨어져 나간 타일과 마감재 불량 등 상가관리단이 2년간 발견한 하자는 360여 개이지만 건설사가 보수해준 부분은 발견된 것보다 적고 제대로 된 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상가관리단의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쪽으로 이제 이런 하자가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저희가 다 공문화해가지고 보낸 것들이에요. 준공이 떨어져 들뜬 마음으로 입주한 사람들. 그런데 3개월 후부터 하자와의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건물에 물이 차올라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가 없었고 심하다. 입주자들은 결국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루한 싸움이 되겠네요. 저한테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하자 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하자 보수를 처음에는 못 해준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보증 기간이 지나면 건설사 입장에선 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시간을 때우면서 그때그때마다 그냥 좀 땜빵식 이제 하자 보수만 하는 거고 근원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은 정해진 법에 따라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하자 보수가 보장되지만 상가 건물은 정해진 법이 없어 하자 발생 시 시행사나 시공사가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소송 외에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다르군요. 현재 건물은 법원에서 지정한 하자 전문가의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소송은 진행되고 있지만
하자가 있는 건물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 입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가는데요. 손님들도 좀 불편할 테니까. 이런 하자가 있는 데는 처음 봤죠. 저도 상가를 2번째인데 정말로 억장이 무너져요. 자기 돈으로 온전히 투자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대출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를 믿고 분양을 받은 건데 제가 봤을 땐 다 신용 불량이 됐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계속되는 하자 발생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이제는 생계까지 위협받는다는 입주민들. 제작진은 먼저 시행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소송 때문에 하자 보수를 이행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자들 대표하시는 분들께서 협의를 잘 하시면 충분히 풀릴 문제지 않을까 싶고 저희는 몇 번 한테 계약자들이 원하니까 이행해달라고 저희는 요청을 했었고요. 공문도 보냈습니다. 저희는. 시행사는 하자 보증 채권을 입주자들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했으나 시공사는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시공사와 입주민들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는데요. 공사를 담당했던 시공사는 지금까지 하자 보수를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보수를 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담보증권을 이쪽에 이관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주변 현장 공사하면서 보도블록 처지고 그랬던 거랑 누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인 생각하지 않고 저희 쪽에서 하자 처리를 진행하기로 공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그 내용까지 아마 전달을 할 겁니다. 저희. 네, 시공사는 9월 29일 수요일 바로 오늘이죠. 입주자들을 만나 누수, 배수 관련 하자뿐만이 아니라 집안 침하 현상도 문제 주체를 막론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사실 상가 같은 이런 집합 건물들은 아파트와 동일한 권리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게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어떤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발급하는 절차라든지 또 그 하자담보 책임을 지는 절차는 굉장히 더 까다롭게 잘 돼 있는데 오히려 그 외에 그 집합 건물들 이런 상가 건물이라든지 소규모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런 그 하자보수 보증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개정을 해서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소규모 건물에도 반드시 구분 소유자들에게 발급하는 절차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주자들을 울린 상가 하자 문제 원만하게 협의되기를 바랍니다.